현재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이제 실리카를 어떻게 구매가 가능하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요.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들어오시면 자, 오스틴 지약 맥주 효모 실리카 블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어제 올렸습니다. 대나무 수액 실리카로 해서 독일이 7대 품질 인증을 받은 원료로 나온 건데 어떤 식물보다 생명력이 이제 강한 대나무를 이용해서 대나무 수액 분말이 33.6% 들어가 있다라고. 뭐 그 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천연당, 미네랄, 아미노산에서 뭐 하여튼 독일에서는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올려놨고요. 그 밖에 여기 보시면 에이돈 액상 실리카 규소 미네랄 농축액에서 375mg에서 60ml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금액이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타블렛 형식으로 나온 거는 보통 인터넷가의 반의 반값 뭐 반값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저가로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사선 생물학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진행을 할 건데 역시나 이제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되니까 이제 잘려갖고 이제 그 영상이 두 개로 나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한 30분이나 40분 안짝으로 해서 찍으려고 하고 있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폐라든가 우리 몸에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 것 같으면은 뭐 세균에 감염된 뭐 마스크를 상당히 오래 쓴다던가 그거를 배양을 해봤더니 엄청난 세균들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방사선마저 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표 4-5 30g의 X선을 전신 조사한 생지의 조직학적 변화라고 나왔는데 이제 뭐 창자샘 세포하고 이제 육모 세포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해갖고 주요 변화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자, 1일차에서는 유사분열 세포의 현저한 감소가 있고요. 분열 세포들이 이제 감소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안 좋은 피폭 현상이 일어나겠죠. 상피성 내막의 현저한 계속적 파괴, 핵 농축과 관련한 핵과 세포질의 평화 및 용해 유발, 세포 수의 감소 및 비정상적인 핵의 출현. 자, 이것이 창사샘 세포가 1일차에 이렇고 2일차에는 이들 손상의 현저한 증가, 3일차에는 대부분이 창자샘 세포가 소멸했다. 자, 창자에 있는 어떤 세포들이 다 죽어나간다 그러면은 어떤 대사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육모세포는 2일차 보면 육모의 세포 소멸 및 위축이 되고 육모의 기질대로 과립구들이 침투가 일어난다 라고 나왔는데 3일에서 3.5일이 되면 육모가 완전히 납작해지고 아주 작은 수의 큰 상피세포가 출현 3.5일째 육모의 완전한 표리박리 유발해서 이렇게 30g이면 이제 고용량이 이제 조사해 봤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그래서 중추신경장애 증후군 4번은 앞서서 여기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됐을 때는 각 장기로 또 이것이 그 어떤 영향력을 안 좋게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죠. 15g 이상의 대선량이 피폭되면 신경계와 혈관계 장애로 5일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자, 15g가 이제 5일이라고 나왔는데 그 안에 엄청난 이제 뭐 통증을 유발하겠죠. 사람에서의 중추신경장애 증후군에 대한 자료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주로 동물 실험에 의한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50g의 전신 조사로서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생존 기간은 선량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고. 50g 이상의 선량을 머리의 부분 조사 또는 전신 조사할 경우 뇌척수막, 자, 뇌척수막 잘 보세요. 맥락 얼기, 뇌 등의 혈전 주변 또는 실질 조직의 과립구성 침륜 현상이 보이는데 조사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침륜 정도는 확대된다. 제가
좀 최근에 놀라는 분이 있는데 그 목이라든가 이제 그 양쪽 귀 쪽으로 해갖고 이제 블루투스를 이제 장시간 끼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것을 착용했을 때 피폭량이 상당히 높다. 왜 굳이 블루투스라는 것이 이게 방사선 이 피폭이라든가 이런 게 높고,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은 이제 귀에서 피가 이제 난 경우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상당한 이제 그 조사 결과 피폭량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왜 계속 쓰시냐 이랬는데, 한동안은 좀 안 쓰다가 다시 쓰시는 분을 뵀는데, 좀 여기서 좀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본인의 선택인데 좀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초기에는 과립구의 침윤을 보일 수 있으나 12에서 14시간 후에는 단핵구 및 조직 절편을 탐식한 대식세포에서도 침윤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혈관 및 모세혈관이 장애가 일어나 출혈, 모세혈관 내피에서의 공포 형성, 혈관염, 모세혈관의 투과성 변화 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중추신경장애 증후군에서의 치사는 직접적으로 신경세포의 변화에 기인하고 두개 내의 압력 상승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1958년 로스 알모스에서 있었던 핵임계 실험 도중 한 작업자가 중성자와 감마선에 전신 39에서 49g의 선량이 피폭된 것으로 추정되나, 부분적으로 120g 이상의 선량이 신체 부위에 피폭된 것으로 판명. 피폭 직후의 반응은 충격으로 몇 분 동안 의식을 잃었고 8시간 후에는 혈액 중 림프로 관찰할 수 없었으며, 대량의 수혈에도 불구하고 배뇨가 완전히 중지되어 사고 35시간 후에 사망하였다. 뭐 짧은 시간이라도 이런 그 피폭량이 아주 높았을 때는 살아남기 힘든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추신경장애 증후군에 의한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치사는 분명히 중추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장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머리 부분만을 조사한 경우에는 전신조사의 경우보다 대선량을 조사해야만 치사에 이르게 된다. 이는 중추신경계와는 관련이 없는 신체의 다른 부위의 효과도 결코 무시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거고, 아무래도 머리는 이 두개골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딱딱하고 이제 두께가 뇌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두꺼운데, 다른 부위는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뭐 배라든가 뭐 위가 위치한 위치라든가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쉽게 이런 피폭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뇌를 하는 건 이런 중추신경계와 연결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막고자 하는 게 강해서,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은실사 모자를 거의, 특히 이제 차를 운전할 때도 쓰는데, 가끔 이제 톨게이트 지날 때도 상당히 좀 제가 경계를 하고, 특히 지하철이라든가 그 운송수단을 보면 이제 뭐 5G와 연동되는 어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피폭이 안 일어날까?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피폭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순지트 목걸이라든가 팔찌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하면서 동시에 은실사 모자라든가 뭐 은실사 조끼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적절히, 뭐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 같은 그 피폭량이라고, 그러니까 조사를 했을 때 누군가는 덜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소혈관으로부터 혈액 누출이며 뇌 속의 유액량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뇌압이 항진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 같은 형태의 치사는 뇌혈관계 증후군이라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뇌혈관계 증후군은 최근에 제가 의심하는 것이, 뭐 특정한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서 뭐 면봉으로 뭐 좀 뇌장벽을 걷는다 그랬을 때 여기에 뭐 염증이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뭐 안 좋은 물질로 인해서 뭐 괴사가 진행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자, 분자사. 동물이 수백 그레이 이상의 전신 조사를 받게 되면 피폭 도중 또는 최후에 사망하게 되는데, 이는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효소나 호르몬 등과 같은 물질들이 방사선에 의해 파괴되거나 활성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다량의 방사선 조사에 의해 세포 및 조직의 기초대사 과정에 필요한 물질이 불활성화되기 되는 것이다. 단순히 이제 우리가 방사선만 이런 불활성화를 시키냐, 그건 아니고 간에서 나오는 해독작용을 막는 것이 이제 P450이라는 물질을 막는 것이 글리포세이트다. 그래서 GMO 작물은 좀 좋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경우의 사망 원인은 분자 수준에서의 기능 상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분사자라고, 그러니까 분자 수준에서의 기능 상실, 이것을 분사자라고 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급성사에는 상계의 4종류 외에도 구강사라고 하는 것도 있다. 구강사는 장관사를 일으키는 전량보다는 많고 중추신경계사를 일으키는 선량보다는 작은 선량을 전신 또는 두부에 피포가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의 극대를 보이는 시기는 골수사보다 빠르고 동물에서는 피폭 후 5일에서 8일경이 된다. 구강사의 원인은 음식물이 섭취가 조사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신조사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 밖에도 위장장애나 혈액장애도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그림 4-2 급성 방사선 증후군과 생체에 대한 기관계의 기여도와 사망 원인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급성일의 피폭 시의 예후, 급작스러운 사고 등에 의해 피폭된 경우에는 피폭 성량이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폭 성량이 측정되지 않을 때는 조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예후를 추정할 수.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보다는 이제 지금부터 조금 다루는 것들이 여기랑 이제 뒤에랑 좀 중요하지 않은가. 경우에는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말철구수나 골수상은 피폭 성량의 추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백혈구수를 확인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피폭자의 전신 상태에서 나쁠 때 골수 검사를 자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곤란하다. 자, 골수 검사의 위험성이 좀 나오네요. 림프구는 방사선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림프구수의 변동은 전신의 균등한 피폭이 이루어졌을 때의 피폭선량의 추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림프구수는 피폭 후 24에서 48시간 이내에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 후 경과기간, 피폭되고 난 후에 경과기간 제1주, 2주 해서 4주까지 나왔는데 1주에는 생존 불가능은 이제 7그레이라고 나와 있고요. 생존 가능은 5.5에서 3그레이. 사실 이제 5부터는 어렵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프리메이슨 로고에 그 G라는 게 나옵니다. 그 A, B, C, D, E, F, G가 7번째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직각자하고 콤파스 안에 G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에어 오브 프린스라고 그러는데 사실 공기의 그 신, 왕, 이제 공기를 어떤 이제 파장의 형태로 이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수비학을 보더라도 이런 파장을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이런 것들은 공간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일단은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지금 일단은 좀 가지고 와서 있는 상태고, 일단 그 EMF 측정이라든가 뭐 RF까지는 아직 아닙니다만은 뭐 측정기가 있어서 뭐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이제 뭐 많은 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상태는 아니, 뭐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니 뭐 이렇게 계속 뭐 좋은 유대 관계를 맺으신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제가 하나하나 나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초 수시간의 MVD 경우에 따라서는 명확한 증상이 없음이라고, 1주 때는 그럽니다. 그래서 생존 가능이 이제 최초의 수시간에 MVD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똑같고요. 이제 생존이 가능한 거는 2.5그레이부터 1그레이 사이가 제1일에는 MVD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똑같고요. 근데 이제 제2주, 3주, 4주부터 그 생존 불가능은 7그레이가 피폭됐을 때는 설사, 내추럴 자반, 점막염, 발열, 쇠막 대개 100% 사망한다고 나왔고요.
자, 이게 7그레이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노출될 수 있나,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은연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캐치하십시오. 자, 생존 가능 5.5에서 3그레이는 탈모, 식욕부진, 불안감, 발열, 뇌출혈, 금피, 피하출혈, 자반, 점막염, 설사, 쇠막, 중증일 때는 사망이 이제 50%에 이른다는데 5.5에서 3그레이에서는 이제 그 이 정도 한 50%의 사망이 일어난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여기서 좀 많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내용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생존 2.5에서 1그레이 같은 경우는 탈모하고 식욕부진 불안감, 요거는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좀 비슷하네요. 피하출혈, 자반, 설사, 요렇게 비슷하게 되고, 약 3개월 후에는 다시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자, 제 그 표 4-7 1회 전신조사랑과 방사선장애라고 돼 있는데, 그 아까 전에 사망 100%는 7그레이라고 나왔고 0.25는 임상 증상이 없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0.25라는 그레이에 노출이 되고 있으면 아무리 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쌓이는 데미지는 있다 이거죠. 0.5는 이제 림프구의 감소가 보이고요. 1그레이부터는 MVD의 전신 권태가 일어나고 1.5는 숙취 50% 그러니까 이제 뭐 취한 것처럼 뭐 그런 느낌이겠죠. 자, 2그레이에서는 장기 백혈구 감소 사망. 근데 이미 범혈구 감소증을 일으킨 사람한테는 이 사망 1%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지는 않은가. 자, 2.25는 숙취 100%고요. 술을 마셨을 때 이제 숙취가 깨지 않는. 2.5g는 사망 5% 탈모 출현이 이때부터 나오고, 자, 4g는 사망 30일간 50%다. 아까 위에서 말한 내용과 저 같은 그래프 내용이 보이네요. 자, 선량 6g는 사망 14일간 90%고요. 7은 결국엔 100%인데 살아남을 수 없다. 자, 100% 치사량은 이제 7그레이, 50% 치사량은 4그레이, 위험한 계량은 1그레이로 이제 총 나누고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쇠약해지는 그런 증상을 보고 알 수 있다. 피폭후 48시간 이내에 측정한 값이 1200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는 비교적 많은 선량을 300에서 1200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선량을, 그리고 300 이하로 저하된 경우에 백혈병이 대부분이며, 이거는 이제 제가 137, 131 이제 넘어와서 이제 다른 장입니다. 저 정도로 이제 피폭량이 적은 거부터 이제 많은 양까지 측정해 놓은 값을 놔서 어떤 증상이 보이냐는데, 이제 탈모가 이제 두드러지고, 그리고 이제 뭐 설사라든가, 이런 그 신체가 이제 쇠약해지는 그런 것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백혈병이 대부분이며 그 밖에 폐난소 유방, 뇌하수체 등에서 악성 종양이 발생하고 있다. 저선량률이 방사선을 연속 조사할 경우 0.1그레이 1, 선량률로서 종양 발생률이 상승하며 난소 종양률은 0.01그레이 1 정도로서 발생률이 상승한다. 이는 방사선 조사가 반드시 종양을 유발한다고 할 수 없으나 방사선을 조사받지 않는 동물에 비해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악성 종양 발생률은 방사선의 종류, 선량률, 조사 방법 등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며 실험동물의 종류, 계통, 연령, 성, 사육 상태 및 그 밖의 유전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 현저한 영향을 받는다. 생쥐 중에서도 C57 및 RF가 레디오 프레퀀시의 약자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계통에서 악성 종양 발생이 높게 나타나는데, X선에 피폭된 RF계 생쥐의 백혈병 발생률은 다른 계통에 비해 2배에서 4배 증가하는 보고가 있다라는데, 여러분들 제가 왜 그토록 엑스레이를 안 찍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RF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생쥐 신호에서 2.83g의 1회 조사는 6에서 8%의 자연 발생률과 유사한 14%의 발암률을 나타내지만 4.75g의 조사에서는 그림 4-3에서 보는 것과 같이 45%, 41%가 증가되며, 더욱이 같은 선량을 4일 간격으로 사회 분할 조사를 할 경우 발암률은 2배로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종양 발생률이 증가하지만 극히 저선량 조사에서는 한계 선량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몇몇 실험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 선량이 관찰되지 않는다. 생쥐 유방암은 자연 발생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조사에 의해 쉽게 유발되며 잠복기가 짧기 때문에 실험에서 많이 이용된다고 하는데,
그 여성분들이 지금 그 아무래도 이 좀 이런 암 쪽에 많이 노출됐어요. 그래서 뭐 가슴의 일부를 뭐 도려낸다던가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에서 뭐 누른다던가 해갖고 어떤 압력을 가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 건가 해서 뭐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온 것을 제가 예전에 인용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쪽 쪽으로는 흑우추, 그리고 강황, 강황에는 이제 뭐 울금도 있고 뭐 있을지언데, 오리지널 강황에 이제 흑우추 두 가지를 환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분이 좋은 결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이거는 조금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하여튼 음식으로서 좀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까 전에 뭐 세포의 괴사, 괴멸, 뭐 소멸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우리 몸에 이제 그 뭐 물이 70%라고 하지만 또 실리카가 차지하는 분이 또 70%라고 하는데, 뭐 혈관이라든가 세포라든가 이런 데를 이렇게 구성하는 물질이 바로 이 실리카다, 규소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이게 좀 금액대가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반의 반 값에 들고 온 게 있고, 근데 액상은 아닙니다. 액상은 제가 해외에서 수입해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이렇게 통과할 때 드는 뭐 비용이라든가 배송할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오히려 좀 올라간 게 있고, 반대로 이제 독일에서 나온 이제 맥주 효모, 아니 그러니까 맥주가 아니라 그 효모로, 그 안에 이제 또 대나무 실리카가 이제 풍부하게 33.6%가 들어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써보시면 어떤가. 다른 데서 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사선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성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에 노출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위에 있었고, 그림 4-4에서 같이 0.25g에서 4.0g 조사의 발암률은 선량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4g 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한다. 부분조사 실험에서 방사선을 조사받은 부위의 발암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내분비 기관 부위의 종양 발생의 경우는 예외가 많다. 뭐 이렇게 뭐 일률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피폭되는 현상을 피하면 좋다. 제가 최근에 너무나도 좀 대한민국에 뭐 한 획을 그실 분이 이런 제 어드바이스를 왜 안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제가 너무 화가 나니까 좀 욕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난린데 이렇게 알려줘도. 방사선에 의한 종양 발생은 외부 조사보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내부 조사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잘 들어보세요. 방사선에 의한 종양 발생은 외부 조사보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내부 조사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부에서는 여러분들 뭐 셀룰로 타워라든가 뭐 아니면 기지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5G와 연동되는 이런 것들로 외부에서 오겠지. 근데 내부래잖아. 내부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피폭된 음식을 먹었을 때 내부 피폭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부 피폭이 일어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들 방사선 물질을 흡입, 음식물, 상처, 주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체내로 들어오며 특히 특정 장기와의 친화력이 있어 내부 피폭이 원인이 된다. 내부 피폭이 원인. 그래서 한번 또 뭐 계속해서 쭉 이어지면 좋겠지만 일단은 좀 전할 말씀도 있고 해서, 근본에 조금 제가, 뭐 여러 비즈니스에, 몸을 담다 보니,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뭐 약간 도움을 주신다 그러면 제가 택배로 그 이상 가는 선물들을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아마, 선물들이 다 갈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뭐 후원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자기 주소를 뭐 못 주겠다 이런 분인데,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모든 분 빠짐없이 어떤 분은 뭐 몇십만 원짜리 선물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저 넣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윤종님, 최종님, 강태님, 강준님, 박승님, 김다님, 장혜님, 윤창님, 최근님, 권현님, 이렇게 뭐 저기 십실반에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택배로 소정의 선물과 뭐 여러 가지 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보냅니다.
자, 메일로 한번 주소를 주십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작가님 안녕하세요. 턴업 단톡방에 있던 누구누구입니다. 오늘 유튜브 보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후원금 조금 보냈습니다. 작가님 유튜브를 본 지는 6,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몰랐던 이 세상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요번 팬데믹 때에도 이상한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모두 작가님 덕분입니다. 단톡방은 폭파되었지만 작가님 카톡 프로필 사진 바뀔 때마다 작가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나름대로 공부하고 데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지만 작가님 유튜브 보며 공부하고 데뷔해서 또 잘 넘겨야겠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가 뭐 선물을 10몇만 원짜리 보내드렸다고 하니 답이 온 게, 아이고 작가님, 저는 그냥 이제껏 받은 게 너무나도 많아서 후원금 보낸 게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보내주신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고 작가님이 너무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유 되면 또 후원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해서 뭐 이렇게 저기 댓글이 왔습니다. 더 뉴욕타임즈에서 나왔는데, 이제 rainmaking is used as weapon by US.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비를 뿌리는 그런 기술력이, 이것이 이제 무기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일부 사이트에서 뭐 사람들은 음모론자라고 하지만서도 이제 빗속에 다량으로 함유된 뭐 여러 가지 그 중금속부터 해서 특정 이런 제가 좀 전에 다뤘던 뭐 내용들이 나올 법한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뭐 조사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무언가를 발견을 했죠. 이것이 상당히 그 인체에는 해롭다. 이제 이것이 우리 하수라든가 이런 데 다 들어와서 이제 뭐 정수 처리는 걸른다고 하지만서도 조금 몸이 약해지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또 그 뇌먹는 아벤마라는 것이 상당히 좀 많은 사람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왜 팬데믹에 걸쳐서 뭐 기존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팬데믹에 걸쳐서 이제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보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 뭐 일명 사람들은 음모론자라고 하겠지만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뭐 변호사들도 나와서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대재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턴오피어 TV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신체를 가장 그 뭐 방어하기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내부 피폭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다. 또 탈모도 자꾸 얘기가 들어가는 게, 어떤 피폭이 일어났을 때 이제 머리가 빠지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뭐 독일 맥주 효모 실리카 이런 것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뭐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계단에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제 뼈에 금이 가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상당히 이게 좀 명석하다 그럴까. 이제 과거 제가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홍화씨 이런 것들 잘 살살 달달 볶아서 그것을 빻아서 물에 우려서 드시라 했는데 드시고, 이게 뼈라는 게 상당히 좀 붓기가 뭐 바로 붙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뼈가 이제 붙어서 이제 활동하는데 큰 지장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아까 전에 조혈세포, 아까 전은 아니죠. 어저께 그 저번 영상에 나왔던 조혈세포하고 이제 연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 우리 몸을 튼튼하게. 그리고 이제 글쎄 나올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 제가 뭐 재정적으로 뭐 이렇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서 그 중에 이제 뭐 스피리루나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눈이 이제 시력이 안 좋으시는 분들이 이제 뻔히 보여서 눈 건강, 뭐 올 비타민 A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비타민 D라든가 오메가 3 이런 것이 새로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스피리루나 이제 골드 100이라고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가인데 한 반값에 해서 또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한 30분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장시간으로 한 거의 40분 딱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하여튼 제가 많이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응원 아끼지 않는 분들, 과거 이제 다 같이 잘 살자고 했던 어떤 뭐 이렇게 그 금융 쪽에서 아직은 잘 안 풀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한번 해주시는 분들 다 같이 화이팅 하고요. 새해 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